반갑습니다. 보건선생님이에요.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실천 약속이라는 학습 주제로 오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 어깨와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기, 필기도구 준비하기, 집중해서 듣겠다는 마음가짐 등 모두 수업 전 점검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생활 행동수칙을 말할 수 있다. 2. 교실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때 행동수칙을 말할 수 있다. 오늘 학습할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활동, 학교생활 매일 행동수칙 알아보기. 두 번째 활동, 교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수칙 알아보기. 이 두 가지 학습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학교생활 매일 행동수칙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나의 하루라는 동영상을 보고 함께 알아볼게요. 동영상을 본 후 동영상 속 내용 중 퀴즈를 낼 예정이니 필기도구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은 노트에 적으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하루. 등교에서 하교까지. 등교 전.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체온 재보가. 36.5도. 정상이네. 오케이. 오늘 좀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기침도 안 나고 아픈 것도 없어요. 학교 조심히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 세이프티 존. 등교. 1차 발열 확인. 등교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이때 뛰어들어오면 측정이 어렵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앞사람과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경우 측정이 어렵습니다. 등교 직후. 좋은 아침! 다들 자리에 앉아봅시다. 다들 손 소독하자. 네. 현기야, 창문 열어 환기하자. 네. 그리고 소독약으로 책상도 깨끗하게 닦아보자. 네, 선생님.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손식이요. 기침 예절 지켜야 해요. 마스크 착용하기도 있어요. 역시 오늘도 나를 지키는 이 세 가지 꼭 실천합시다. 네. 급식 전. 급식 시간이다. 오늘 메뉴 뭐야? 제육볶음. 그럼 우리 빨리 측정하고 밥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배고프다. 우리 급식 먹기 전에 손 닦고 가야지. 손 씻기는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모두 깨끗하게 닦습니다. 야, 근데 밥 먹으러 가는데 마스크는 왜 써? 무슨 소리야. 딱 밥 먹을 때만 빼고 마스크는 되도록 착용해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 땐 이 마스크가 나를 지켜준다니까? 오, 그럼 나도 써야겠다. 제육, 내 최반찬.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합니다. 오늘 제육 진짜 맛있지 않았냐? 우리 심심한데 이번에 지우 보러 갈래? 요즘에 다른 반 가면 눈총 받아. 아, 맞다. 하교 전.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하교할 때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갑시다. 중간에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야겠죠? 귀가 후에는 손 씻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게 면역력 키우는 데 제일 중요한 거 알죠? 네.
유나의 하루 동영상은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활동 1, 학교생활 매일 행동 수칙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개학을 실시할 때 학교에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나가 학교를 가기 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여진 화면을 참고해서 말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온을 측정했지요. 그래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지, 호흡기 증상, 즉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했지요. 등교 전 가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동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등교 첫날 나눠주는 학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한 후 반드시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 가방 속에 넣어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발열 확인을 한 후 교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영상 내용처럼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상태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나의 하루의 동영상에서 열화상 발열 확인 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뛰어들어오면 측정이 안 된다고 했지요. 4초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다음 사람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모자를 착용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앞 사람과 좁은 간격이어도 안 된다고 했지요. 자, 주의사항을 알게 되었으니 그럼 열화상 카메라 측정할 때 앞으로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겠지요? 잠깐! 등교 시 반드시 또 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발열 체크하기 전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해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등교 후 매일 교실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체크하고 온 학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꺼내어 담임선생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 교실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떠올리며 학교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겠지요. 동영상에서 보여준 실천해야 할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몇 가지였나요? 혹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 두 번째 기침 예절 지키기, 세 번째 무엇이었죠? 네,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교 후 교실에서의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급식 전 학교 생활 행동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내용 중 생각나는 게 있다면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중 첫 번째는 급식 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체온계로 발열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한 번 더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지요. 잠깐! 급식 먹기 전 꼭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동 수칙이 있지요? 그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처음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손을 씻는 거였지요? 참 잘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꼼꼼하게 배워볼까요? 급식 시간에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동영상 내용 중 생각이 나는 게 있을까요?
네,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 수칙도 잘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배식, 퇴식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오로지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어야겠지요. 이때 벗은 마스크는 책상 옆 가방거리에 함께 걸어두면 더 좋겠지요? 참, 배식할 때 앞 친구와의 거리 두기도 기억하고요. 급식을 먹을 때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조심 삼가해야겠지요. 벌써 급식까지 먹고 오후 수업 후 하교할 때가 되었네요. 지금부터는 하교 전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에 유나 선생님께서 하교 전 3가지 행동수칙을 말씀해 주셨지요.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화면을 보고 말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하교할 때 무엇을 착용하도록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하교 도중 가면 안 되는 곳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귀가 후 손 씻기 등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지도해 주셨고요. 자, 그럼 생각이 떠올랐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두 번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가지 않기. 세 번째, 손 씻기,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개인위생 수칙 잘 지키기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 교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수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활동도 동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한 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머리 아프고 기침이 나. 노랑아, 체온 한번 재볼까? 학생과 교사 모두 손소독 실시 후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교사는 의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네, 아버님. 노랑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요. 바로 집으로 보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노랑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노랑아, 바로 집으로 가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단다. 그리고 꼭 마스크 벗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 알았지? 네. 노랑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요. 오시는데 30분 정도 걸리신다고요? 그럼 본관 1층에 위치한 일시적 관찰실로 오시면 됩니다. 안전사고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유증상자는 교사와 함께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일시적 관찰실 담당자는 유증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과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배부합니다. 학생 퇴실 후 일시적 관찰실 담당자는 학생이 접촉한 물체의 표면을 소독합니다. 행정지원팀은 1일 1회 일시적 관찰실 일상소독을 실시합니다. 선생님, 저희 창문 내려서 환기도 시켰고요. 책상이랑 의자랑 사물함이랑 문성잡이도 다 소독했어요. 그리고 손도 깨끗이 닦았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노랑이가 집에 간 이유는 노랑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노랑아, 오늘 몸은 좀 어떠니? 체온은? 학습도 잘하고 있지? 자율보호 생활수칙도 잘 지켜야 한단다. 첫 번째로 등교하지 않고 외출은 자제해야 하고, 두 번째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렴. 세 번째는 증상이 계속되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즉시 학교에 알려줘야 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석 인정 기한을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은 잘 보았나요? 그럼 교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중 3가지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화면을 보며 교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수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증상이 있을 때 선생님께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도 선생님도 KF94인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할 때 선생님과 간격을 2m 정도 떨어져 이동했었지요. 일시적 관찰실이란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학생이 또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관찰하는 학교 내 일시적 공간을 말합니다. 또한 동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시적 관찰실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오면 보건선생님이 발열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부모님을 기다렸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의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증상자로 집에서 자율보호할 때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내용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자, 기억이 났나요? 가정에서 유증상자 행동수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등교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둘째,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셋째,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때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전 다양한 원인으로 아플 수 있으니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지요? 이제 자율보호가 끝나고 유증상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 전 행동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확인했던 체온이 37.5도 이하인지 호흡기 증상은 없는지 등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이겠지요? 건강 상태도 오케이, 마스크 착용도 오케이. 그렇다면 학교로 출발해 볼까요? 참, 꼭 챙겨야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네,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것은 바로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건강관리 기록지를 챙겨서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드리면 담임선생님께서는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했지만 감염병이라는 법적 근거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았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자료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학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활동 2, 마지막으로 유증상이었던 친구가 다시 등교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 건가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필 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반갑게 맞아줘야겠지요. 어서와. 반갑다 친구야. 보고 싶었어. 내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어때요? 이렇게 말하며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겠지요. 보건선생님 생각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보다 더 멋진 표현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실천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2가지 활동을 하였지요. 활동 1에서는 학교생활 매일 행동 수칙으로 등교 전 가정에서 등교 시, 교실에서 급식 전, 하교 전 행동 수칙들을 배웠습니다. 활동 2에서는 생각나나요? 교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수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꼭 실천하도록 우리 약속해요. 실천 약속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등교 전 가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은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면 안 된다는 거였지요? 참 잘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예방 학교 생활 실천 약속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